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며 사실상 민주당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지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을 향한 폭탄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은 586 주사파 종북 운동권 무리들의 거대한 먹이 사슬 카르텔의 집합소이며 대통령이 되면 이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었지요. 자, 지금 현재 윤미향 때문에 민주노총, 이해찬, 운동권들 지금 쑥대밭이 됐으며 역풍이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내년 총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박살내야 합니다. 이해찬이 자료 왜 남겨놨어? 라 말해 윤미향 발언에 재조명된 운동권 조직 보위 카르텔 역풍의 역풍을 넘어 관계된 민주노총 이해찬까지 전부 소환돼 시사평론가 이종구 씨는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나비의 꿈 출판 기념식에서 밝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의 일화를 설명한 것을 두고 진보 진영의 조직 보위론이 상기된다는 취지의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정치평론가는 윤미향의 발언 때문에 민노총과 이해찬 또 민주당 세력들과 나아가 수사까지 해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윤미향 때문에 결국 민주당 세력들이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종군 시사평론가가 윤미향 위원에 대해 거론한 조직 보위론, 이 조직 보위론은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내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위를 위해 조직에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밖으로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논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윤미향 위원이 회계 자료를 남겨놨다라고 언급하자 이해찬 전 대표가 조직 보위론에 입각에 나무란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종군 평론가의 관점입니다. 또한 매일산업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 보위론을 설명하기 위해 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매일산업뉴스는 이 사건은 전교조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교사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과정에서 이 김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이석행이 체포된 직후 회의를 통해 여고사에게 범인 은닉 도피 혐의를 혼자 뒤집어 쓰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희생을 강요받은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회의가 끝나자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모 씨는 교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택시로 함께 도착한 후 갑자기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 교사에게 이명박 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언론에 대서특필되면 조직이 상처를 입는다라며 조직을 보위하는데 협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민주노총 조직의 안위를 위해 사건을 덮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은폐가 무위로 돌아가자 전교조 등은 피해 교사가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과장했다라고 몰아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조직 보위를 위해 피해 교사에게 2차, 3차 가해를 자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 교사가 후일 펴낸 책을 통해 그들에게 나는 피해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저 조직의 명을 따르지 않는 타도 대상이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는 전교조를 탈퇴했고 사건 은폐, 왜곡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및 사과라는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되는 손가락질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평론가는 피해 교사를 그 지경으로 몰고 간 것은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성폭력 따위로 조직을 흔들리게 해서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자들을 반동분자라는 조직 보위의 논리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직 보위론에 입각해 이를 쉬쉬하려는 경향이 민주노총에 존재한다는 것. 이를 토대로 이 평론가는 윤 위원이 출판 기념식에서 언급한 부분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는 윤미향 위원이 지난 24일 2020년 8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정대협 회계 자료를 들고 상황을 설명하고자 이해찬 대표를 찾아갔더니 이해찬 대표가 당신네들은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린 운동하면서 다 태웠는데 라고 말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운동권의 대부 이해찬이 까마득한 운동권 후배에게 넌 조직 보위론도 모르냐? 조직 보위론의 기본도 안 지키냐? 라고 질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훈 평론가는 위안부 할머니에게 쓰일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거나 어디론가 빼돌릴 수 있는 종황이 담긴 회계 자료를 왜 불태우지 않고 들켰나는 의미라며 위안부 할머니에게 쓰일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거나 어디론가 빼돌릴 수 있는 정황이 담긴 회계 자료를 왜 불태우지 않고 들켰느냐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윤미향 위원은 이날 출판 기념회에 온 사람들에게 이해찬 전 대표가 한 말을 들려주며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듣고 들었던 생각은 이야 든든하다 였다라며 민주당 위원 이해찬 대표 되니 나를 막아주는 벽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념회에서는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야권 인사들도 윤미향 의원이 억울하게 이 언론과 강압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취지의 영상 축사들도 공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윤미향 때문에 민주노총과 또 이해찬뿐이 아니라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안 좋은 이미지에 엮이게 됐다라며 윤미향은 왜 여성과 인권과 민족과 평화라는 간판을 내걸고 좌파 시민단체를 하는지, 왜 민주당이 그런 시민단체를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구성원들에게 대대손손 공천을 주는지 이해찬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실토한 셈이라며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카르텔은 이념과 조직 보위와 이권의 조직 보위를 위해서 좌파 시민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현장에서 보급투쟁을 하고 민주당은 시민단체의 벽이 되어서 그 이권을 천년 만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장판사 출신의 이영호 변호사는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며 윤미향 스스로가 밝힌 카르텔에 대해 사법부에서는 또 수사 당국은
수사로 이어가야 한다라며 윤미향과 또 나아가 이 이해찬 여기에 동조했던 시민 좌파 단체들도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법조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조직 보이론을 이해하게 된다면 민주당 운동권 출신들의 공천 되물림, 이해찬 전 대표가 윤미향 위원에게 자료를 없애지 않았냐라고 나무란 점, 윤미향 위원의 2심 유죄 판결에도 진보 인사들이 억울한 판결이라고 두둔하는 모습 등이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윤미향 때문에 거대한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며 지금 현재 이 소식은 다른 언론들을 통해 역풍을 맞고 있으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미향 스스로가 이실직고한 이 사태에 대해 수사 당국은 민주노총과 또 윤미향 전 위원, 나아가 이해찬 전 대표, 여기에 참석을 한 이 조국 전 장관과 또 추미애 전 장관 등 이 모든 것에 대해 연관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윤미향 때문에 역풍이 터진 민낯, 스스로 함정을 윤미향이 판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내년 총선 저 운동권 공산 전체 세력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